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입학 이렇게 준비의 저자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초등입학 학부모 교육 9번째 시간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학교 생활 일정표와 체험학습 신청서, 결석계 내는 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에서 1년 동안 학교 스케줄이 담긴 달력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언제 입학식, 시업식, 방학, 체험학습, 그 다음에 학급 임원 선거, 전교 임원 선거 등 학교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학교 스케줄표를 잘 살펴보시고 아이와 함께 가족 행사라든지 특별한 체험학습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걸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부모님께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가족여행을 떠나는 경우 아이들이 실망을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리미리 학교 행사표를 살펴보시고 아이들과 학교 생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번은 체험학습 양식입니다. 체험학습은 학기 중에도 가족여행이나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체험학습 일수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19일까지는 가능하고요. 한 번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까지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미리 제출하고요. 다녀와서 체험활동 보고서를 간단하게 제출해서 아이들이 결석이지만 출석으로 꼭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결석 신고서입니다. 질병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담임선생님께 간단히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남기고 병원에 다녀온 소견서를 다음날 등교할 때 함께 결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질병이 아닌 경우 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의견서를 마찬가지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제출하는데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냥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 무단 결석 처리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상을 당해서 결석하는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요. 아이들이 결석계를 내면 출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유난히 급하게 무엇인가를 처리하는 아이와 유난히 느리게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학년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아이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아이가 더 빛나는 곳이 학교입니다. 느려서 제 시간에 뭔가를 제출하지 못해도 집에 가서 마무리하면 그 아이는 잘하는 아이가 되고요. 성격이 급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 무조건 빨리 끝내고 놀겠다고 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지도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잘 교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천천히 하고 제대로 하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아이들을 1학년 때부터 이끌어 주셔야 고학년 때 가서도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나 해서 지적을 받거나 단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갖춰야 될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활동하기 편한 옷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도 가볍게 아이들이 뛰고 노는데 좋아야 되는데요. 너무 비싼 옷과 비싼 운동화를 신고 와서 아이들이 주저주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 예쁘게 치마를 입고 오고 구두를 신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치마를 입고 오더라도 속 바지 정도는 입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는 되도록이면 주말을 이용해서 신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과 후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에 보통 신청하셔서 돌봄교실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모두가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학교에 연락하셔서 긴급 돌봄을 신청하시면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학교에서 참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년이 끝나갈 즈음에 독서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도서관 이용 건수나 생활본에 같이 딸려 있는 독서 기록장을 잘 이용해서 꼼꼼히 열심히 했는지를 보고 선생님께서 독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독서도 열심히 하고 상도 받고 그래서 책 읽기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이 오니 독서한 것을 꼼꼼히 적고 독서록을 작성해 가면서 아이의 독서 습관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상을 받기 위해서 읽지도 않은 책을 적거나 빌리기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가 하는 것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빛이 난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실력도 늘어나겠죠.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입학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입학해서 3월은 아주 긴장도가 높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요. 집에서 쉬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교육과정대로 공부하는 거, 방과후 수업, 돌봄, 학원까지 아이들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부모님과 정서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꼭 안아주고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월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독감에 걸리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 보충으로 아이의 건강을 꼭 살피시고요. 아이들이 학교는 정말 가고 싶은 곳, 정말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께 초등 시절은 집으로 보면 기초공사입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꼭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넘쳐나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실험맨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익힐 때는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항상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부모님 사이가 좋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형제 간에도 공평하게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는 부모님의 그림자를 밟고 따라갑니다. 솔선수범하시어 우리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초등 입학에 관한 학부모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